부모님의 손을 놓을 수 없는 우리들의 이야기. 나무는 고요히 있고 싶어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려 해도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중국 한나라 시기의 학자 한영이 쓴 한시회 전속 이 구절은 부모와 자식 간 사랑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 진정한 효도이건만, 우리는 대부분 부모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철이 들고 부모님의 크고 깊은 사랑을 되새기게 된다. 나 역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이 말을 그저 세상의 이치로, 머리로만 이해했을 뿐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뜻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2023년 2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아버지의 평생 일터였던 구멍가게도 55년의 세월을 뒤로한 채 문을 닫았다. 나는 자상하고 든든한 아버지를 잃었고, 일가 친척은 집안의 큰 어른을, 지역사회는 마을 공동체의 구심점을 잃었다. 고향을 떠난 이들에겐 어린 시절 시골 구멍가게의 아련한 추억이 더욱 그리움으로 남았다. 오랜 세월 부모님과 친정 구멍가게를 아껴주신 일가 친척과 고향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며, 두 분을 향한 아름다운 기억이 오래도록 마음속에 따뜻하게 남아있기를 바란다. 아버지는 식구 많은 빈농의 장손이었는데 1960년대 후반 처가의 도움으로 면 소재지, 목 좋은 곳에 버스 정류소를 겸한 점포를 열었다. 전국 곳곳에 새마을 노래와 잘 살아보세가 울려 퍼지던 시절, 가게는 크게 번창했다. 차표, 담배, 문구류, 식료품, 잡화, 농자재 등 취급 품목이 점점 많아지면서 만물상회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에는 남녀노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근면하고 성실하셨으며 농사도 워낙 잘 지으셔서 동네엔 세부자가 났다 라는 소문까지 돌았다. 나는 부모님 허락 없이 과자를 실컷 먹을 수 있었고, 새 학용품도 마음껏 쓸 수 있었다. 도로에 인접한 구멍가게 집이라 마당은 없었지만, 가게 문만 열고 나가면 학교 운동장이 펼쳐졌고, 가게 뒤편에 면사무소, 우체국, 지서, 농민상담소, 보건소 등 관공서에 잘 가꿔진 정원은 내 놀이터였다. 어린 시절 면청이라 불리던 면사무소가 늘 친근하게 느껴졌던 기억 덕분일까? 훗날 나는 자연스럽게 지방 공직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은퇴 없는 농사와 가게 일을 함께 하셨기에 내게 언제나 풍요롭고 든든한 버팀목이자 울타리였다. 아버지는 80세가 되어서도 타고난 외모와 흑발로 연세보다 젊어 보여 재킷만 입으면 멋진 신사였다. 어머니도 복스럽고 뽀얀 얼굴을 가져 70대 중반까지 시골에서 보기 드문 미인이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봄날 찾아뵌 부모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손님 없는 썰렁한 가게 안에 만사가 피곤해 보이는 할아버지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할머니만 있었다. 두 분 사이는 아주 서먹해졌고 황혼이혼이라도 할 것만 같았다. 그 누구 잘못도 아닌 부모님이 세월 따라 노부모가 되었을 뿐이었다. 노인 삼고라 불리는 외로움, 질환, 가난이 예외 없이 우리 부모님에게도 찾아왔다. 어머니는 심장병 수술을 받았고, 아버지는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다. 게다가 농촌 소멸의 위기는 곧 구멍가게의 위기로 이어졌고, 결국 부모님의 건강과 생계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부모님이 크게 아프시게 되자 오남매의 삶에 큰 지각 변동이 왔다. 한창 자녀를 뒷바라지하거나 직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이후 모두 1인 3역을 하며 부모님을 챙겼다. 나는 2021년 4월부터 주말마다 친정을 오가며 부모님에 관한 안타까운 마음을 한 번씩 블로그에 털어놨다. 쓰다 보면 마음이 다소 안정되었다. 망가져가고 있는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간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 거리를 두고 살았던 어머니와는 점점 가까워졌다. 간판 없는 구멍가게 딸이라는 별도의 방을 만들어 블로그 일기를 쓰다 보니 어느새 100편이 넘었다. 부모님의 늙어가는 모습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이자 돌봄의 순간순간에서 얻은 깨달음의 기록들이다. 나의 어설픈 부모님 돌봄 경험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책 쓸 용기를 냈다. 황혼기 부모님과 달라진 나 아버지와 함께한 마지막 추억들.
사랑과 불안 사이에 흔들리는 어머니, 작별 뒤에 사무치는 아버지. 사랑, 어머니와 함께 여는 새날들이라는 5주제 아래 40편을 골라 다듬었다. 따뜻한 댓글이 많은 글 위주로 선별했다.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밤잠을 안 주무시고 효심을 푹 돋아주신 나의 사랑하는 블로그 이웃. 겨울사랑, 에리이와 243, 밥순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이 책은 언니와 남동생의 말보다 행동이 앞선 지극한 효심의 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두 사람의 헌신적인 돌봄을 보며 나는 늘 감탄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딸이었다. 내가 관찰자처럼 지켜보며 글을 썼다면 그들은 묵묵히 손발로 사랑을 실천했다. 지금도 홀로 남은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만일 나 혼자였더라면 부모님 돌보는 일에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힘들고 지쳤을 것이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부모님과 관련해서 우리 5남매가 함께 고민하고 울고 웃으며 나눈 이야기들이 노부모 돌봄 앞에 선 중년 자녀들에게 작은 위안과 따뜻한 공감으로 닿길 바란다. 효도란 무엇일까?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솔직히 지금도 나는 이 물음 앞에 괴롭다. 겪어보니 치매나 우울증이 있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내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힘겹고 고단했다. 내리사랑과 치사랑의 차이를 양심에 찔릴 만큼 절실히 느꼈다. 노인복지시설 문도 두드려 보았다. 효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국가와 지역센터가 어느 정도 감당해주어 도움이 되었다. 아버지가 조부모님께 해드렸던 효도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뒤로는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식사하고 여행하며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이어나갔다. 아버지는 작은 관심과 사랑만 받아도 얼굴이 금세 환해지고 목소리도 고와졌다. 안타깝게도 아버지는 치매가 아닌 4번째 머리 수술 후 회복 중에 다제내성균에 감염되어 돌아가셨다. 하필이면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였고 감염병 환자로 분류되어 가족은 물론 한 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일가 친척과도 충분한 이별의 정을 나누지 못한 채 허망하게 떠나셨다. 어느덧 우리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문만 열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르신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시대다.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제 노인 돌봄이 가정을 넘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 단순히 시설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통합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내 경험상 이 말은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다. 내 어머니를 비롯한 시골 어르신들의 소원은 고급 실버타운이 아니다. 평생 살아온 익숙한 동네에서 지인들과 어울리며 소일거리를 하고 자유롭고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는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밤이면 도시의 자녀집에서 주무시고 아침이면 버스를 타고 시골에 와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농사일도 하신다. 시골은 노인 일자리 덕분에 용돈도 벌고 외로움도 달래니 인기를 넘어 서로 놓지 않으려고 경쟁이 치열하다.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은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두 제도는 노인뿐 아니라 멀리 떨어진 자녀들에게도 큰 힘이 되고 있다. 다만 시골 노인을 위한 교육과 문화 서비스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있다. 도시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보면 교육과 문화, 복지, 일자리 측면에서 확실히 농촌보다 낫다. 특히 노인복지시설 접근성이 좋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내린 결론은 하나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도시와 농촌 특색에 맞게 아무리 좋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도 내 부모님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자녀와 함께하는 순간이다. 자녀와 함께하는 따뜻한 밥 한 끼와 살가운 대화면 충분했다. 참 쉬운 답을 알기까지 나는 무려 지난 4년을 방황했다. 아니 알아도 실천이 부족했다. 생각날 때 바로 전화하고 실행에 옮기면 될 것을. 다행히도 내게는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신다. 마음만 먹으면
어머니와 함께 식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 끝으로 이 책이 어느 날 문득 늙어버린 부모님의 모습을 마주하고 당황하거나 고민에 빠진 분들께 작은 길잡이가 되고,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들께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본문 중 부부 사랑과 부모 공경심을 위해 인용된 성경 말씀은 개정개혁 판대한 성서 공회를 따랐음을 밝힌다.